안녕하세요. 헤드헌터 TV의 박기봉입니다. 오늘은 헤드헌터 TV 제12강 중국 기업의 한국 인재 스카우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 10년 전부터 굉장히 한국 인재를 빼가려고 스카우트 전쟁에 열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크가 아마 화장품 쪽이었죠. 아마 K-뷰티. K-뷰티 화장품 쪽에서 굉장히 중국 기업들이 2016년도 많이 스카우트를 했어요. 물론 고액 연봉 조건이죠, 한마디로. 화장품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수입 장벽을 굉장히 높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인력을 굉장히 빼가는 이런 행동을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이 화장품 업체, 잘라가 있죠. 이 잘라의 브랜드인 자연당이 있습니다. 자연당. 여기는 아모레퍼시픽과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숍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모레퍼시픽 AP 대표를 지낸 K모 씨 있잖아요. 그분을 CEO로 임명을 했죠. 그래서 한 6년간 연봉이 한 2에서 3배 주면서 한국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빼가기 위해서 이렇게 인력 스카우트를 했죠. 물론 여기뿐만 아니죠. 화장품은 중국의 1위 화장품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하이 자화라고 있어요. 상하이 자화. 여기는 LG 생활건강과 애경산업 출신 인력을 기존 연봉의 2~3배 주면서 또 영입을 했고, 또 삼위업체도 있잖아요. 삼위업체 어디입니까? 중국의 화장품 업체. 프로야 좀 유명하죠. 프로야는 아예 햅소드라는 한국 브랜드를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 수십 명을 한꺼번에 데려갔죠. 이렇게 중국 업체들은 화장품 제조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디자인, 마케팅도 물론 많이 데려가죠, 인력들을. 우리 OEM 회사가 어디죠? 화장품 업체?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코스맥스 쪽에 거기 연구소장 있잖아요. 연구소장님도 이게 중국 회사로 연봉 5배를 받고 이렇게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화장품 산업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핵심 제조 반도체나 조선 철강 이렇게 8개 업종 우리 47개 기술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전혀 국가 핵심 기술로 정해준 그런 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인력을 빼가도 어떻게 방법이 없었죠. 사실은 화장품 업계는. 이게 2016년도에 아주 피크였죠. 한마디로.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사드 보복으로 한국산 수출이 굉장히 제약을 받으면서 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화장품 업계를 거의 뛰어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은. 물론 이게 화장품 업계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반도체, OLED, 그죠, 디스플레이 쪽. 물론 또 배터리 산업 쪽에 굉장히 중국이 한국 서치펌을 통해서 인력을 스카우트 해가고 있습니다.
저도 2016년도에 한참 피크일 때 중국 서치펌 한 5군데가 제안이 왔어요. 그 다음에 홍콩 회사에서도 왔고. 이 홍콩 회사는 통째로 이제 한국 내 서치펌을 인수를 하려고 했죠. 그래하여 이 중국의 인력을 공급하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서치펌을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소개는 해주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제 중국 업체의 한 5군데는 상호 제휴를 하자고 한국으로 저희 회사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뭐 가장 적극적인 데가 이제 CT라는 회사죠. 뭐 어떤 회사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C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은 그 국내 서치펌 한 10개 정도하고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 잡포탈에 보면은 이 채용 공고만 봐도 저는 뭐 어떤 회사에서 뽑는 건지 어떤 중국 서치펌하고 지금 제휴를 하고 있는지 알죠. 저는 사실은. 물론 중국의 그 자동차 회사, 뭐 장성 자동차, 뭐 지리 자동차,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장성 자동차 특히 뭐 가전 쪽, 자동차, 뭐 철강 끊임없이 이렇게 한국 인력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얘네들은 뭐 일본 쪽도 일본 인재를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인재는 차선책으로 이렇게 뽑아가고 있죠. 주로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10년 전부터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국 자동차, 휴대폰, 조선, 철강 등의 인재 사냥을 꾸준히 이렇게 나섰고,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트렌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냐? 4차 산업 쪽으로. 그 중국이 노리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이게 이제 4차 산업 중에 결국 한국이 이제 잘 나가는 자동차 배터리 분야죠.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뭐 핵심 인력 중 중국으로부터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란 말이 나돌 정도로 중국 업체들이 연봉이 한 3 내지 4배 이렇게 주죠. 그러면 경력이 한 10년 차 정도 되면 얼마 될 것 같습니까? 한 연봉이 4에서 5억 정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주면서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아예 공개 모집을 시도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있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광동성에 근무할 인재를 한국 인재에게 연봉 외에 성과급이나 보너스, 뭐 자동차 구입비와 이른 숙소 지원 등 그런 조건을 내면서 채용 공고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낸 적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그 완성차라는 업체 창정 자동차도 있죠. 창정 자동차. 여기는 대리급 경우도 뭐 세전 기준이죠. 아마 세전 기준으로 연봉이 한 뭐 1억에서 1억 6천 정도 이런 밴드를 세워놓고 뭐 연봉과 또 뭐 가정 가구가 완비된 아파트까지 제공해주고 있다. 아파트 지원해주고 뭐 숙박비, 식비, 뭐 통신비 하다못해 이제 중국말을 못하면 통역까지. 그리고 또 중국에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를 하게 되면 항공권까지 다 예약을 해줍니다. 이런 업체들은.
그런데 이게 한국 업체들도 굉장히 인력 단속이 강화하면서 쉽지가 않죠. 인력을 이렇게 스카우트 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묘한 편법을 동원할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퇴직 후 뭐 2년간 경쟁사나 협력업사에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경우, 이런 규정을 피해 위장 계열사까지 세웁니다. 중국 업체들은.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의 어떤 A 업체 같은 경우는 위장으로 선박업체를 하나 이렇게 세워요. 선박업체들. 그래서 한국의 이런 뭐 반도체랄지 이런 전기차 분야의 핵심 인재들을 이 선박업체에 근무하게 한 거죠. 한 뭐 2년 정도 근무한 후에 데려가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한국 인재를 스카우트 하려고 중국 인재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인력을 스카우트한 후에는 이 선박업체는 폐업을 하는 거죠. 교묘하죠, 굉장히. 반도체가 이제 결국은 중국 업체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분야인데요. 국내 1, 2 이제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있잖아요. 중국 반도체 업체 허베이 창신 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 약 50명의 한국 인재를 빼앗아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 50명만 있으면 굉장하죠. 뭐 반도체 제조 공정이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죠. 이거는 굉장히 뭐 제조 공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건데 한 50명만 이렇게 데려가면은 뭐 1, 2년은 쉽게 단축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들이 또 굉장히 4차 산업 쪽에 눈독을 들이는 곳 중에 하나가 이게 VR이죠. 가상현실이죠. 이쪽 엔지니어도 연봉이 한 3배씩 준다면서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VR 분야는 한국의 이 VR 콘텐츠 분야는 중국보다 한 우리나라가 1년 정도 앞선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인력들이 뭐 연봉 3배씩 주면 데려가면 금방 따라잡히겠죠, 아무래도. 중국이란 시장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고 또 한국처럼 규제가 심하지도 않으니까 이 테스트 베드로서 금방금방 적용을 해보면서 그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이런 VR 분야죠, 아무래도. 특히 또 인공지능 분야. 뭐 중국의 화웨이랄지 알리바바 등 중국의 ICT 업체들이 국내 학계에 굉장히 인력을 빼가려고 손을 뻗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학계에서 이런 분을 인력하는 조건은 뭐 연봉을 뭐 수억씩 주겠다. 그죠? 또 연구비를 지원하겠다. 그죠? 하다못해 이것도 안 되면 교수직까지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정말 이런 제안을 받으면 뭐 학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제안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죠. 굉장히.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연 뭐 한국 뭐 기업이랄지 학계가 중국 업체가 제안하는 이런 달콤한 유혹, 이런 처우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러겠죠. 그죠? 이 달콤한 유혹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또 이게 글로벌 시대인데 뭐 인력 이동을 뭐 그러면 한국에서만 있어라. 그럼 너희들은 퇴사 위에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떠면 글로벌 시대의 인재들의 국경을 넘나드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핵심 인재가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면 뭐 한국 산업에 타격은 크죠. 특히 또 게임 업체들, 그죠? 이게 중국이 국내 인력들을 많이 빼갔죠. 이 게임 업체에서도 사실. 그래서 최근 출시되는 뭐 중국산 게임들 보면은 여러모로 한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자, 이렇게 인재 유출이 심각하지만은 뭐 이 경계의 목소리는 없지만은 사실은 뾰족한 방법도 사실은 없습니다. 뭐 퇴직자 현황을 일일이 뭐 쫓아다니면서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뭐 2년간 전직 금지, 뭐 소송을 걸어도 실제적으로 누구나 헌법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뭐 패소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일이죠, 이게. 뭐 결론은 한국 기업들이 인재를 중시하는 문화 또는 처우도 높여주고 또 국내에서 이런 핵심 인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야죠. 생태계. 그죠?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사실은. 뭐 중국으로 가지 마라. 언제까지 뭐 애국심에만 기댈 수 없잖아요. 애국심 마케팅. 우리 한국 기업들 주특기가 애국심 마케팅이잖아요. 또한 뭐 퇴직 후에 이분들 퇴직 후에 그러면 뭐 놀아라? 뭐 하라는 건가요? 퇴직 후에. 참 이게 의문이죠, 사실은. 어? 뭐 퇴직이 4, 5정, 5, 6도. 뭐 50대 퇴사 이후에 그러면 무엇을 할 겁니까? 100세 시대. 그죠? 여러분. 심각한 거죠, 사실은. 물론 이런 분들이 우리 헤드헌팅 업계로 오시면 아주 실력 발휘를 할 겁니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의 경험 또는 글로벌한 마인드. 이런 분들이 헤드헌팅 업계로 온다면 4차 산업 분야, 인력 소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퇴직 후에 국내 기업과 연계된 어떤 사업 아이템 같은 것도 제공하고 또 대기업 퇴직 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인력들의 선순환 구조, 그죠? 선순환 구조.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아마 끊임없이 인력 유출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국내 서치펌들 지금 중국 서치펌하고 이렇게 제휴하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 아까 말했죠. 장성 자동차 같은 회사들은 끊임없이 국내 서치펌하고 제휴하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인력을 수혈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의 대표적인 업체들 뭐 미디어사, 뭐 하이신사, 뭐 하이얼사, 장성차 아까 말했죠. 그죠? 뭐 이런 회사들. 그죠?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뭐 중국의 4차 산업 분야는 끊임없이 이런 특히 배터리 분야, 반도체 분야, 게임 분야, 뭐 VR, 그다음에 뭐 조선, 또 철강. 자, 그러면 우리 헤드헌팅 업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런 중국 업체들하고 제휴를 하면서 이 퇴직자들을 재취업하게끔 끊임없이 도와주는 게 우리 헤드헌터의 역할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자, 이렇게 자정을 해야 될까요? 뭐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삼성이 뭐 그동안 뭐 7년간 1,500억 투자한 스마트폰 엣지 기술. 이것을 한국의 하청업체 사장이 중국에 기술을 팔았다는 뭐 뉴스 기사도 있었죠. 물론 또 뭐 LG 모니터 세탁기 기술도 뭐 연구원들이 중국에 팔아서 뭐 구속돼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있고, 뭐 쌍용차라 뭐 금호타이어, 뭐 석유화학 등 이런 기업들의 기술 유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퇴직자들이 월급 받아서 뭐 40대 후반 또는 50대 회사 나와서 그럼 무엇을 할 겁니까? 그죠?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분들 중국에 재취업하고 또 이렇게 동남아시아에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헤드헌터의 역할이잖아요, 사실은. 자, 이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삼성이라는 우리 삼성이 이렇게 컸잖아요. 가전 분야에도 컸고 LG도 가전 분야에서 이렇게 급격히 컸고, 삼성이 20년 전, 30년 전 어땠습니까? 일본에서 그죠? 50대, 60대 퇴직자들을 끊임없이 뭐 연봉이 뭐 2, 3배 주면서 스카우트해서 지금의 회사를 키웠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키운 덕에 소니라는 나라가 회사가 이 글로벌한 소니 워크맨,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소니 워크맨 한번 가진 사람이 가장 부러웠을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회사들이 뭐 자기들이 가진 빌딩도 팔고 비핵심 사업들 다 매각하고 오늘날 삼성, LG에 밀려가지고 아주 스비슨 잔을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국 업체들도 한국 인력을 빼가서, 그죠? 한국 인력을 빼가서 이 제조업을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키워서 결국은 한국을 서서히 잡아먹어 가겠죠. 거기에 우리 헤드헌팅 업계가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중국 업체들을 헤드헌팅 수수료를 한번 볼까요? 서치펌 수수료. 그 전에 한 5개사가 저에게 제안했을 때 보면 대부분 수수료가 25%에서 한 35%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굉장히 이게 서치펌 수수료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내에서 이 서치펌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팽창을 해가지고 여기도 완전히 레드오션 시전에 접어들었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서치펌이 중국 내. 뭐 그런데 이제 중국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선진국에서 인력을 소싱을 해야 되는데 뭐 미국 같은데 미국 인력들을 데려오기는 정말 힘들고 결국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업체에서 인력을 스카우트 해가는 거죠. 자, 이 수수료를 이렇게 주니까 뭐 중국 서치펌들이 한국 서치펌들과 제휴를 해서 끊임없이 인력을 스카우트 해가는 거죠. 수수료들도 좋아요, 사실은.
한국보다는 높죠. 뭐 한국은 뭐 10%에서 많이 줘야 20%. 임원들 잘 주면 25%. 그렇죠. 그러면 이런 서치펌 수수료를 중국 업체들하고 50% 나눠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30%다 하면 15%씩 서로 나눠가는 거죠. 그죠? 앞으로 끊임없이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4차 산업 인력들을 스카우트하기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 이런 인공지능이랄지 뭐 IoT, 뭐 딥러닝, 어떤 자연어 쪽, 그죠? 뭐 V2X, 이런 4차 산업 분야는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원이랄지 박사과정에서 이쪽에 연구하신 분들 아니고는 어디서 인력을 수혈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인력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할 이유가 없죠. 뭐 배울 게 있어야 한국으로 오죠.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 인력들이 미국 가서 배워와야 되죠. 인공지능 쪽 보면은, AI 쪽 보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모 S통신사 보면은 30대 중반도 안 되는 미국 MIT에서 학위를 딴 분을 인공지능 수장으로 스카우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런 보수적인 관적인 공기업과 비슷한 회사들이 인공지능 쪽에 이렇게 30대 중반도 안 된 사람을 파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무급으로 스카우트 한다는 게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게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 자, 그러면 우리 헤드헌터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쪽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고 스카우트해서 기업체에 추천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자, 이 분야는 뭐 다음 강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 하고 오늘은 중국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한국 인력 스카우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 기업들이 한국 인력을 스카우트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손을 잡고 열심히 중국 기업과 시너지를 내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수수료 25%, 30% 이거 반절받고 아니 뭐 실속이 없다 안 하겠어요. 그건 헤드헌팅사의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오도가 없는 회사들은 이것도 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사람 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이 핵심 인재들이 중국까지 가서 근무하려고 하겠어요.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데. 어쨌든 이런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헤드헌터 TV 제11강 중국 기업, 한국 기업 스카우트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헤드헌터 TV의 박기봉이었습니다.